우리나라 삼국지. 제40부 거란정벌 첫 번째. 얼마나 찬바람이 매서운지 거대한 게르조차도 드러내놓고 몸을 떨고 있었다. 이제 만주의 기나긴 겨울이 시작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의 화덕을 마주하고 앉은 커다란 제격의 산에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불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게르하는 여느 부족것과 다를 바 없이 꾸밈이 없고 검소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침구와 의장에 필요한 옷가지들만이 반드시 정돈되어 한 구석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때 견갑을 걸치고 대도를 찬 젊은 장수 하나가 들어왔다. 전하, 소손 향가 군대도 이미 무너졌고 주변의 영자들 또한 고구려 군사들에게 넘어갔다 하옵니다. 청년 장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머지않아 고구려군이 염수를 건너 이곳까지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소장이 나가서 저들을 막게 해주시옵소서. 청년 장수는 사내에게 간청했다. 그제야 사내는 고개를 들어 혈기왕성한 수하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갈무상, 너는 나 좌연왕 소빈 출거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고요히 가라앉아있던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순간 화광이 일었다. 갈무상은 금방 기가 질려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장이 어찌 단 한순간인들 전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곧 때가 올 것이니라. 소빈 출거의 말 속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분부에 따르겠사옵니다. 갈무상은 몸을 일으켜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기척을 숨긴 채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는 맹수의 그림자가 언뜻 스치고 지나갔다. 갈무상이 밖으로 나가자 소빈 출거는 다시 화덕으로 눈길을 돌렸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이 어느덧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만히 두면은 제풀에 꺼질 모양이었다. 그는 고구려군의 형세도 이와 같다고 여겼다. 지금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지만 지리와 기후에 익숙치 않은 고구려 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쳐갈 것이었다. 더구나 고구려 군사들 앞에는 차가운 모래바람이 지배하는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다. 소빈 출거는 그저 적이 제발로 호랑이 아가리 안에 머리를 디밀 때까지 기다리면 됐다. 소빈 출거는 장작이 더욱 잘 타오르도록 불쏘시개로 더미의 틈을 벌렸다. 그 순간 불꽃이 튀며 불길이 다시 무서운 기세로 솟구쳤다. 소빈 출거는 손을 뻗어 바닥에 내려놓았던 오자도를 움켜잡았다. 칼집이 온통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황금고리가 달려있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칼자루에는 연곡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소빈 출거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한쪽 날이 날카롭게 벼려진 보도는 불빛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거란에 간 소빈술거가 머물고 있는 송막의 왕궁막 사이에는 중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첩보에 따르면 고구려 군사들이 이미 대흥에 육박했는데도 좌현왕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옵니다. 아무래도 그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그의 직위를 빼앗고 소환하셔야 하옵니다.
대하부의 부족장 대하목차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대하목차는 소빈술거의 외숙부로서 그를 칸으로 옹립한 이후 혹시 소빈출거가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다행히 좌현왕은 동생인 소빈술거를 칸으로 인정함은 물론 충성을 맹세하고 스스로 변방인 파림좌기로 나갔다. 그렇지만 대하목차는 그가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는 걱정에 하루도 밤잠을 편안히 자보지 못했다. 대하목차가 이처럼 소빈출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거란 제1의 용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대 칸 때부터 싸움의 선봉을 맡아 수많은 전장을 오고 가며 부족에게 승리를 안겼고 거란의 흩어진 부족들을 통합하여 강소한 세력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처럼 소빈출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공을 세웠지만 칸의 자리를 계승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그가 칸의 양자로 거란족의 혈통이 아닌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고국원왕 15년 서력 345년 겨울 연나라 장수 모용각이 군사를 이끌고 남소성으로 쳐들어왔다. 남소성주 연곡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연나라의 대군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결국 남소성은 연군에게 함락됐고 성주 연곡은 혼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남소성을 점령하는 모용각은 휘하 군사들을 성 곳곳에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했다. 그런 연후에 남소성 백성 1000여 명을 포로로 삼아 용성으로 압송했다. 이때 연나라 군사들에게 끌려간 백성들 중에는 성주의 아들인 연승모 내외와 그들의 갓난아기도 끼어 있었다. 남소성을 출발한 연군들은 고구려 백성들을 호송하여 의무려산을 지나다가 거란족의 기습을 받았다. 이때 연승모 내외는 혼전 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갓난아기는 살아남아 거란의 칸인 소빈망루에게 거두어졌다. 소빈망루는 그 아기에게 소빈출거란 이름을 지어주어 양제로 삼았다. 그리고 연군에게 끌려가다가 그에게 구원받은 연씨 집안의 하녀를 아기의 유모로 삼아 키우게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빈출거가 좋은 아이란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유모는 소빈출거가 철이 들기 전부터 그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나자 전란통에 주인에게 받아 은밀히 보관하고 있던 연씨 집안의 가부인 황금장식의 오자도를 소빈출거에게 주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어 유모는 그 벌로 먼 곳으로 팔려갔지만 이미 소빈출거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고구려인이라는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소빈망루는 소빈출거가 총명하고 용맹한 점을 높이 서서 그에게 칸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왕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극력 반대했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빈출거를 추종하는 많은 부족장들과 군사들은 칸의 위를 소빈술거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충동질했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유명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다. 그럼에도 워낙 민심이 소빈출거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현재의 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하목차의 걱정은 단순히 기후만은 아니었다. 대하목차의 말을 듣고 나니 소빈출거 역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소빈출거의 충성심과 형제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아무리 함께 자란 형제라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었다. 더군다나 소빈출거는 생모를 통해 소빈출거가 자신과 같은 핏줄이 아니라 고구려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심을 가졌다.
소빈술가는 지금이야말로 소빈출거를 제거할 때라고 생각했다. 소빈술가의 흉중을 보는 진랄부의 부족장 진랄맹극이 대하목차의 말에 예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모하게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옵니다. 소실히 듣건대 고구려 왕이 거느린 군사들은 당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옵니다. 특히 철기병의 위용은 천하를 뒤집어 엎을 만하다고 하옵니다. 좌현 왕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승산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거란 지리 장수이옵니다. 분명 고구려군을 쓰러뜨릴 나름의 계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가 아니면 과연 누가 막강한 고구려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겠사옵니까? 진랄맹극의 마지막 한마디가 소빈술가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칸이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보다 소빈출거를 더욱 믿고 있었다. 소빈술가의 마음속에 있던 형에 대한 질투심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맹렬하게 불타올랐다. 적들이 우리의 영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도륙하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으니 변방을 맡은 장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요. 그가 딴 뜻을 품었는지에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면결이 없어. 하나 지금 당장 소빈출거를 소환해봤자 그가 호락호락 말을 들을 리 없어. 자칫해서 고구려군에 투항한다면 큰 낭패가 아니겠소. 소빈술거는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소빈출거를 숙청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감쪽같이 속여넘길 계교가 필요했다. 소빈술거는 중신들을 돌아보며 좋은 계책을 내놓으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중신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소빈출거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이때 대하목차의 뒤에 서 있던 청년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소신이 소빈출거를 잡아다 대령하겠사옵니다. 거란 최고의 미남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갈무영이었다. 저는 지난날 좌현왕의 신복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침을 당했사옵니다. 지금은 다행히 대하 부족장께서 거두어 주셔서 마쿠에서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사옵니다. 좌현왕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저에게 이번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이 한 목숨 바쳐 칸과 족장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사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갈무영은 소빈출거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 몇 해 전 소빈출거는 아란사라는 아름다운 해족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적이 있었다. 소빈출거는 이 여인을 끔찍히 사랑했다. 그런데 갈무영이 아란사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었다. 천하의 바람둥이인 갈무영은 그녀가 죽은 애 여인이라 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는 곧 그녀를 유혹하여 은밀히 애정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다. 어느새 이들의 분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급기야 소빈출거의 귀에 들어갔다. 분노한 소빈출거는 군사들을 시켜 두 사람을 잡아 죽이게 했다. 좌현왕의 군사들에게 잡힌 갈무영은 처형 직전에 군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아란사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때부터 갈무영은 소빈출거에게 원한을 품고 대하목차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소빈출거를 없앨 날만을 기다렸다. 소빈출거는 원한으로 인해 번들거리는 갈무영의 눈초리를 보고 그가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칸은 선뜻 갈무영에게 소빈출거를 사지로 유인한 일을 맡겼다. 그리고 혹시 중신들 중에서 배신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누구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성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집으로 돌아와 떠날 준비를 마친 갈무영은 성체를 빠져나와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흥을 향해 말을 달렸다. 고구려 진영에 다다른 갈무영은 앞으로 나선 고타에게 태왕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거란 칸의 신하인 갈무영입니다. 귀군을 영접하기 위해 얼마간의 식량과 식수를 싣고 왔습니다. 저희 칸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태왕을 뵙게 해주십시오. 고타하는 갈무영을 데리고 진영을 순시하고 있던 광개토 태왕에게 갔다. 태왕을 만난 갈무영은 공손히 이해를 갖췄다. 태왕은 갈무영을 자신의 막사로 이끌었다. 막사에 자리를 잡은 광개토 태왕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하지만 위험 있는 눈으로 거란 사신을 바라보았다. 갈무영은 한없이 깊은 눈길과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성급하게 말을 꺼냈다. 저희 칸께서는 동방의 강자인 고구려와 싸우길 원하지 않으시옵니다. 그럼 어째 우리의 땅을 침범하고 백성들을 도륙했는가? 광개토 태왕은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 일은 저희 칸의 뜻이 아니오라. 좌현 왕인 소빈 출거의 빗나간 야망이 빚어낸 비극이옵니다. 그는 초원의 후계자임을 내세우며 주변의 부족들을 무력으로 통합하고 천하를 손에 넣겠다는 야심에 차 있사옵니다. 이제는 그 기고만장함이 하늘까지 닿아 저희 칸과도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갈무영은 능수능란하게 책임을 소빈 출거에게 떠넘겼다. 예지로 가득 찬 광개토 태왕의 시선은 어느새 갈무영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그는 갈무영의 말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거란인들의 분란을 이용하면 의외로 손쉽게 거란을 정복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너희 칸의 뜻은 무엇이냐? 광개토 태왕은 갈무영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물었다. 광개토 태왕이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생각한 갈무영은 신이 났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 대답했다. 저희 칸께서는 대고구려국과 화평을 맺길 원하옵니다. 하지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빈 출거가 이를 반대하는지라 어찌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만일 태왕께서 소빈 출거를 제거해 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폐하께 복속할 것이옵니다. 갈무영의 말은 달고도 매혹적이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응징하는 일이 바로 하늘이 짐에게 맡기신 책무이다. 허나 죄가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법을 따르고 짐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방해받지 않으리라. 광개토 태왕은 흔쾌히 거란족의 청을 받아들였다. 갈무영은 일이 제대로 되어간다 싶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둘 다 지치면 그물을 쳐서 잡아들이면 될 일이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갈무영은 흡족한 마음으로 광개토 태왕의 막사를 빠져나왔다. 하루 묵어가란 태왕의 권유를 정중히 거절하고 나오는 길이었으니 분명 일은 순조롭게 성사된 듯했다. 갈무영은 사막의 지리를 밝은 부하들을 남겨서 고구려 군사들의 길잡이로 삼게 한 후에 말을 재촉하여 송막으로 향했다. 갈무영이 사라지자 고타하가 태왕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아니, 어찌 거란 놈들의 말을 믿는단 말이옵니까? 이는 저들의 간계에 넘어가는 것이옵니다. 광개토 태왕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니 염려치 말거라. 광개토 태왕의 한없이 믿음직한 미소를 보고서 고타하는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음을 깨달았다. 광개토 태왕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아불파연을 쳐다보았다. 백전노장인 아불파연은 태왕의 눈빛만 봐도 그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저들이 사막을 빠져나가는 길과
소빈 줄거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줄 것이요.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저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시오. 태왕은 어떤 고난도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을 꺾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이번 사막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단지 고구려 군사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 겪어야 할 통과 이래에 지나지 않았다. 거란의 칸이 고구려 군사들을 이용할 마음을 먹은 것은 크나큰 오산이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머나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소와 말의 주산지인 거란의 땅을 복속시키기 위함이었다. 고구려 진영을 떠난 갈무영은 염수를 건너 파림좌기에 도착했다. 그는 신복을 전령으로 꾸며 소빈 출거의 군영에 보냈다. 직접 나서야 했지만 소빈 출거에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므로 굳이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갈무영의 신복은 곧바로 소빈 출거의 군영에 나가서 칸의 명을 전했다. 칸께서 곧 구원군을 보낼 것이니 지금 즉시 군사를 이끌고 염수를 건너 사막을 통과하느라 지친 고구려 군사들을 공격하라 하셨습니다. 파림좌기에 있는 소빈 출거의 군대는 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력면으로 볼 때 고구려 군사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소빈 출거는 고구려 군사들이 염수를 건너오기를 기다려 일거에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칸의 명이 떨어졌으니 군사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빈 출거는 군사를 이끌고 염수가에 위치한 파리무기에 나아갔지만 염수를 건너지는 않았다. 고구려군의 전력이 온전하다면 쉽게 염수를 건넜다가 그들에게 패하는 것은 물론 퇴로조차 끊길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고구려군이 사막에서 전력을 소모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고구려 군사들을 꺾는 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소빈 출거는 상황을 보아 강을 건너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갈무영은 멀리서 소빈 출거의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본다. 좌현왕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하더라도 내부와 외부의 적이 손을 잡은 이상 패배를 면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었다. 소빈 출거의 동향에 대한 첩보를 끊임없이 전달받은 덕분에 광개토 태왕은 마치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그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소빈 출거는 염수 너머 멀리까지 척후병들을 보내놓고 사막을 헤매느라 기진맥진했을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척후병이 달려와서 염수 건너편인 대흥에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났다고 알려왔다. 소빈 출거는 척후병에게 고구려 군대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군사들의 수요는 얼마나 되더냐? 10,000명은 넘지 않을 듯하옵니다. 군사들의 상태는 어떻더냐? 저들은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었는지 얼굴은 검게 타고 입술은 새하얗게 말라 있었사옵니다. 거기다가 눈은 초점을 잃었고 다리는 기운이 빠져 휘청거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패전병의 몰골이옵니다. 척후병의 말을 들은 소빈 출거는
고구려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모두가 그의 예상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좌현왕은 이제야 길고 긴 기다림을 끝내고 사냥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좌현왕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를 타고 염수를 건너 대흥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의 진영을 급습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예상치 못했던 거란군의 기습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소빈출거의 군사들은 기세를 올리며 고구려 군사들을 추격했다. 특히 갈무상은 그동안 일치월장한 자신의 기량을 보이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을 올리며 추격에 나섰다. 초승달이 뜬 밤이라 사람의 모습을 식별한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강가는 쫓고 쫓기는 군사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때 뒤에서 거리를 두고 이들을 따르던 소빈출거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고구려 군사들의 퇴각이 너무 빠른 점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난다고 하지만 지옥 같은 사막을 통과하느라 지친 군사들이라고 보기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도 경쾌했다. 언뜻 보아서는 혼란스럽고 분주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물러서는 움직임에 질서가 잡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거란군의 공세만 요란했을 때 실제로 고구려군이 입은 피해는 미미했던 것이다. 소빈출거는 그제야 상대의 계략에 말려들었음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이상 쫓지 말고 후퇴하라! 하지만 이미 물러서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갑자기 뒤쪽에서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강가에서 수많은 횃불이 솟아올라 넘실거렸다. 저들은 하백의 군사들이라도 된단 말이냐? 소빈출거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다. 횃불은 두 줄로 나누어지더니 이내 거란군을 에웠어. 이때 달아나던 고구려 군사들도 돌아서서 반격을 개시했다. 어느새 비참한 패잔병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천왕 같은 기상과 용맹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다. 소빈출거는 칼을 뽑아 휘두르며 달려드는 불기둥들에 맞서 싸웠다. 마치 바람을 탄 산불처럼 밀려드는 고구려군의 칼날을 막아내면서 그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꽃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생사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했던다. 소빈출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한 장수가 소빈출거에게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에 대적해 싸우고 있었다. 소빈출거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휘하 장수인 갈무상이었다. 갈무상의 거미 춤을 출 때마다 불꽃놀이라도 벌이는 듯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갈무상은 마치 먹이를 채어 날아오르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고구려 군사들의 틈을 헤쳐나갔다. 그 사이에 갈무상을 따르던 군사들은 소빈출거를 보호하며 퇴로올려갔다. 싸움은 어둠이 거칠 때까지 계속됐다. 갈무상은 마치 사냥에 나선 서쪽새처럼 어둠을 누비고 다녔다. 피에 굶주린 성냥이처럼 거란의 군사들을 베어나가던 고타는 갈무상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았다. 고타는 비로소 적수를 만났음을 직감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고타는 소리 없이 갈무상에게 다가왔다. 갈무상 또한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느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도 느낄 수 있었던 위압감이었다. 고타가 나서자 횃불을 든 군사들이 물러서며 둥그렇게 원을 만들었다. 갈무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고타는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기가 꺾이지 않은 갈무상의 용맹에 감탄했다. 너의 용기는 가상하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구나. 갈무상은 숨을 몰아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무리였다. 이미 자신의 부하들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고 눈앞에는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장수가 분노를 담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만일 그를 힘겹게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거의 초죽음이 될 테고 그 상태로 찰통같이 에워싸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을 뚫고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갈무상은 전사답게
전쟁에서의 명예로운 죽음을 꿈꾸어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두려움보다는 희열을 느꼈다. 이로써 자신의 형으로 인해 실추된 집안의 위신을 다시 세우고 소빈출거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갈무상은 빨리 결판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고타의 말에 대거를 하는 대신 칼날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갈무상의 칼이 바람을 저미듯이 유연하게 고타의 목을 향해 날았다. 고타는 급히 몸을 틀어 한 치 정도의 간격으로 칼날을 흘려보냈다. 단 한 치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이었다.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한 고타는 말을 날렵하게 옆으로 몰아가면서 갈무상의 옆구리를 베었다. 갈무상은 재빨리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다. 첫 기습 공격 시도가 헛손질로 들어가자 갈무상은 몸이 달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다. 고타는 상대가 급하게 나오자 공격을 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갈무상의 위협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어느새 고타의 몸에 여러 군데 칼에 스친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고타는 침착하게 상대가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렸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자 초조해진 갈무상은 방어를 포기한 채 공격에만 열중하기 시작했다. 고타는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노출시켜 상대의 공격을 유도했다. 갈무상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매서운 일격을 가했다. 갈무상의 칼날이 고타의 어깨로 날아드는 순간 고타는 어깨를 살짝 내리면서 반대편 손에 들고 있던 단검으로 재빨리 갈무상의 옆구리를 찔렀다. 갈무상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고타는 말의 고삐를 바짝 당기면서 갈무상에게 소리쳤다. 그대의 용맹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리라. 그러니 이제 전사답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아라. 고타는 마지막으로 갈무상의 숨통을 끊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때 전령이 달려들며 소리쳤다. 멈추시오! 폐하의 명령이니 적장을 죽이지 마시오! 고타는 손을 멈춰야만 했다. 태왕의 명이 떨어졌으니 비록 죽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됐다. 고타는 허탈하게 쳐들었던 칼을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너의 용맹이 하늘을 움직인 듯하구나. 고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갈무상은 군사들에게 포박당해 광개토 태왕 앞으로 끌려갔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갈무상은 태왕의 면전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갈무상은 고개를 치켜들고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거란 최고의 명장이신 좌연왕 휘하의 장수 갈무상이요. 어서 목을 베어주시오. 패장으로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부끄럽소이다. 광개토 태왕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성격이 급하구나. 결정은 짐의 몫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한 가지 묻겠다. 갈무상은 광개토 태왕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의 입을 통해서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소. 갈무상은 광개토 태왕이 자신에게 거란군의 기밀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개토 태왕은 그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물었다. 너는 갈무형과 어떤 관계냐? 갈무상은 광개토 태왕의 입에서 형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명성을 떨친 일도 없는 자신의 형을 고구려의 태왕이 안다는 것이 의아했다. 갈무상은 무슨 내막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자신의 형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광개토 태왕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저자를 따로 가두어두라. 갈무상은 자신의 형을 어찌아는지 묻고 싶었지만 광개토 태왕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광개토 태왕은 염수를 쳐다보며 자연의 위대함에 놀라고 있었다. 강물을 메웠던 거란 군사들의 시체들은 물살에 떠밀려 사라지고 핏물이 흥건했던 강물은 어느새 정화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치수를 국책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그 놀라운 위력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광개토 태왕이 거란군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자연의 속성을 알고 순응한 덕분이었다. 갈무영으로부터 소빈 출거의 계책을 전해들은 광개토 태왕은 먼저 사막을 빠져나가는 길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친 군사들을 푹 쉬게 했다. 그리고 아불파연으로 하여금 지친 군대로 위장하여 대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거란 척후의 눈을 피해 염수의 상류로 올라가 뗏목을 만들고 기다렸다. 염수는 소금기가 많은 강이었으므로 다른 강에 비해 부력이 월등히 컸다. 광개토 태왕은 이를 이용해서 작은 뗏목에 더 많은 군사를 태울 수 있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염수를 따라 내려가 어둠이 내릴 무렵에 거란군의 후미로 접근했다. 고구려군이 지리에 익숙치 않다고 믿었던 소빈출거는 미처 등 뒤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패를 당해야만 했다. 광개토 태왕은 손을 모아 염수의 물을 담아 입으로 가져갔다. 짜면서도 약간 비릿한 맛이 소금물과 비슷했다. 거란족이 막강한 전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염수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칼이나 창 같은 병장기를 사들여 부족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손안에 담긴 염수물을 쭉 들이켰다. 짠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짜릿한 느낌이 올라왔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거란족의 중심지인 송막이 멀지 않았다. 송막을 점령하고 칸만 잡는다면 초원의 모든 부족들이 고구려의 위대한 힘에 절로 머리를 숙일 것이었다. 이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고구려를 적대시하고 있는 후연이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북유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다. 제40부 거란정벌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지 제40부 거란정벌 두 번째. 한편 참혹하게 패한 소빈출거는 패잔병을 수습해서 파림좌기로 물러났다. 소빈출거는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로서는 고구려 군사들이 등 뒤에서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리에 어두운 고구려군이 거란군의 척후를 피해 후위에서 나타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빈출거는 고구려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창칼을 맞으면 피가 튀고 비명을 지르는 걸로 봐서 그들도 거란군과 같은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 거란족 내부에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소빈출가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주변 부족들을 의심했을 뿐이지 칸이나 갈무영이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초원의 용사라 불리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소빈출가는 당장이라도 고구려 군사들과 다시 한번 맞붙어서 패배를 설욕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전력으로는 사기가 한층 올라있을 고구려 군사들을 당해내기 어려웠다. 소빈출가는 자신의 역량을 판가름하지 못할 만큼 무모한 장수가 아니었다.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지금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구원군이 올 때까지 고구려 군사들의 진격을 막아내는 일이 중요했다. 소빈출가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 임시로 성체를 쌓아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비했다. 며칠 후 전열을 장비한 고구려 군사들이 파림주하기에 마치 포효하듯 거세게 흔들리는 백호기를 필두로 철기병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밝은 날에 보니 과연 소문대로 용맹스럽고 위압적이었다. 소빈출가는 결상전을 외치며 군사들을 독려했다. 소빈출가의 군사들은 많은 전장을 누벼온 용맹한 전사들이었지만 고구려군의 기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감에 떨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구려 군사들은 성체에서 30여 리 떨어진 지점에 진영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법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목숨을 걸고 싸우려 했던 거란 군사들의 마음속에도 살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고 되살아났다. 소빈출가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군사들의 동요를 너무도 잘 알았다. 그들은 구원군이 곧 당도하리란 믿음으로 버텼지만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소빈출가는 구원군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체에 머무는 일이 무의미해졌다. 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임시로 지어놓은 토성 정도로 고구려 군사들의 총공세를 맡기는 거였다. 소빈출가는 익숙치 않은 수성전을 포기하고 거란군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마전을 택했다. 소빈출가는 군사를 중군과 좌우익 3대로 나누어 일시에 성체를 박차고 나가 고구려 군사들의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광개토 태왕은 거란군이 공격해 나오자 즉시 명을 내려 진영을 방진으로 전환케 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능란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방진의 형태를 갖추었다. 소빈출가는 당황하지 않고 좌우익에게 명해 방진의 측면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자 방진의 측면을 막고 있던 고구려 궁수병들이 활을 쏘아서 거란병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궁수병 뒤에서 아불파연과 고타가 이끄는 철기병들이 튀어나와 각기 거란군의 좌익과 우익을 공격했다. 고구려군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에 넋이 나간 거란의 좌우익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입을 당하거나 패했다. 소빈출가가 이끄는 중군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광개토 태왕은 소빈출가의 군대를 진해 안쪽으로 끌어들인 후에 철기병을 동원해서 일시에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소빈출가의 군대는 졸지에 반동강이가 나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포위되는 신세가 됐다. 고구려군에게 애워싸인 거란군은 살기를 포기하고 악을 쓰며 저항했다. 그러자 광개토 태왕은
장창수와 도수부로 이루어진 보병들을 투입시켜 백병전을 벌였다. 피가 튀어 하늘을 물들이고 비명소리가 대지를 진동시키는 처참한 슬픔이 펼쳐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거란 군사들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다. 소빈출가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고구려 군사들의 창칼을 숲을 헤치고 나왔다. 야차와 같은 그의 기세에 겁을 먹은 고구려 군사들은 서서히 끄럼질쳤다. 이에 소빈출가가 더욱 기운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밧줄과 갈고리가 나왔다. 아차하는 순간에 말이 밧줄에 걸려 넘어지자 소빈출가도 땅에 떨어졌다. 이에 고구려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단단히 묶어서 운진으로 끌고 광개토 태왕은 끌고 온 소빈출가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육척이 넘는 장신에 날카로우면서 열정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광개토 태왕은 첫눈에 소빈출가가 마음에 들었다. 그대는 어찌 천군의 강함을 깨닫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는가? 그러자 소빈출가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내 안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내 신념이 태왕의 신념보다 약하지 않거늘 어찌 고개를 숙일 수 있겠소? 그대의 신념이란 무엇인가? 외부의 간섭 없이 초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찌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백성들을 잡아갔는가? 그들이 초원의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이요. 거란족과 같이 유목을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있어 초지란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백성들이 변방을 개척하면서 목초지를 갈아서 농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짐은 그대의 신념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대의 동족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더군. 소빈출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태왕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대는 이미 일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몸이란 뜻이다. 짐이 어찌 거란군의 움직임과 염수 주변의 지리를 그처럼 잘 알 수 있었겠는가? 모두 그대가 충성을 다하는 칸의 도움 덕분이다. 광개토 태왕의 말을 듣고 나니 소빈출가는 패전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이 말끔히 풀렸다. 자신의 작전이 노출된 이유와 고구려 군사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그리고 구원군이 오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고구려 태왕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짐이 보건대 거란의 칸은 그대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만약 짐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대가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소빈출가는 속으로 갈등했다. 이대로 고구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족을 배신한 일이었다. 아무리 칸이 자신을 버렸다지만 이제껏 자신을 키워준 부족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폐하께 고개를 숙일 생각은 없소이다. 옆에 시립에 있던 고타가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그렇다면 내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리라. 소빈출가는 서슬픈 칼 앞에서도 당당했다. 내 마지막 소원이 있소이다. 들어주시겠소? 태왕이 궁금해서 물었다. 무엇인가? 말하라. 내가 보물처럼 간직하는 칼이 있어. 내 이 칼로 스스로 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그러자 고타가 칼을 내리고 태왕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광개토 태왕은 침묵으로 승낙의 뜻을 표했다. 초원의 용사는 용사답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광개토 태왕의 지론이었다. 고타는 소빈출가의 포성을 풀어주었다. 소빈출가는 광개토 태왕에게 감사의 예를 올린 후 품에서 금으로 장식된 오자도를 꺼냈다. 광개토 태왕과 고태하는 소빈출가의 오자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자도는 고구려 무인들이 갖고 다니는 주머니 칼이었다. 특히 황금으로 장식된 칼은 왕족이나 성주 이상의 귀족들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황급히 손을 들어 소빈출가의 자결을 막았다.
잠깐, 그 칼 좀 보자꾸나. 고타가 소빈출가로부터 오자도를 빼앗아 태왕에게 바쳤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칼자루에는 연곡이란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태왕은 오자도를 세밀히 살핀 후에 물었다. 이 칼은 고구려의 태왕이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오자도이다. 내가 이 칼을 수중에 넣게 된 사연을 말하라. 추워라도 거짓이 있을 시에는 곱게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소빈출가는 어린 시절 유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차하게 자신이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나도 모르. 어렸을 때 유모가 나에게 준 것이야. 너의 아버지가 거란의 칸이었던 소빈망루이냐? 그렇소. 광개토 태왕은 어릴 때 공부했던 역사의 단편을 되새겨보았다. 연곡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오자도는 지난날 남소성에서 전사한 성주 연곡의 것이 분명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남소성을 함락시킨 연군들이 성의 백성들을 끌고 돌아가던 중 거란족의 공격을 받았고 이때 성주 연곡의 아들 부부가 혼전 중에 죽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때 그들 부부에게 1살짜리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죽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만약 그 아이가 소빈망루에 의해서 거두어졌다면 소빈출가는 바로 연곡의 손자가 되는 셈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오자도를 보고 소빈출가가 연곡의 손자라고 확신했다. 태왕은 친히 소빈출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술을 따라주며 남소 성주 연곡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빈출가는 태왕의 입을 통해서 조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구려인으로 돌아가 태왕을 섬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거두고 키워준 거란인 아버지 소빈망루와 그 부족들을 배신할 수가 없었다. 그대의 조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짐이 어찌 그의 손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소빈출가는 야속한 운명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그리도 죽으려고만 하느냐? 저를 죽이지 않으시려면 속막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짐은 우리 공신의 손자를 죽일 수 없다. 자네를 거두고 싶지만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니 할 수 없구나. 태왕은 군사들에게 소빈출가를 말에 태워보내게 했다. 소빈출가가 떠나자 태왕은 급히 아불파연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린다. 왕명을 받은 아불파연은 군사들에게 명해 갈무상을 끌고 오게 했다. 갈무상이 나타나자 아불파연은 말을 달려 멀어져가는 소빈출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보아라. 너의 주군이 보이지? 갈무상이 고개를 드니 과연 말을 달리고 있는 좌현왕의 모습이 보였다. 너의 주군은 지금 사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당장 쫓아가서 그를 지키도록 해라. 갈무상은 의아해서 아불파연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거짓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갈무상은 주군이 위험하다는 말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미 갈무상이 타고 갈 말과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불파연은 갈무상이 말에 올라 떠나려고 할 때 한마디 더 붙였다. 네 형 갈무영을 조심하거라. 갈무상은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놀랐다. 갈무영이 죽지 않았다는 말인가? 만일 살아있다면
아란사의 복수를 위해서 좌현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좌현왕의 목숨은 이미 경각에 달려있는 셈이었다. 갈무상은 어떻게 하든 형의 간교한 음모를 막아내고 좌현왕을 지켜야 했다. 갈무상은 급히 말을 달려 좌현왕의 뒤를 쫓았다. 고구려 진영을 빠져나와 송막에 도착한 소빈출거는 곧바로 칸의 처소로 들어갔다. 강직하고 순수한 소빈출거였기에 칸을 만나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가 간계를 꾸몄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권력으로 인해 고륙상잔이 일어난다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우애가 좋았던 동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만류하는 갈무상을 뿌리치고 그를 성체 밖에 남겨둔 채 혼자서 칸의 처소로 들어간 것도 칸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빈출거가 성체에 당도했을 때 칸은 대하목차와 갈무영과 함께 고구려군을 어찌 대적할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좌현왕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참패하여 포로가 되었으니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현왕이 성체에 당도했다는 보고를 받자 세 사람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지금쯤 목이 떨어졌어야 할 놈이 어찌 이곳에 나타난단 말이냐? 갈무영은 자신이 광개토태왕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사옵니다. 다른 부족장들의 반감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잡아 죽여야 하옵니다. 마침 제 발로 들어왔으니 적과 내통한 죄를 씌워 처단하옵소서. 갈무영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란사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감수할 기세였다. 어차피 일이 틀어진 이상 방법이 없사옵니다. 좌현왕을 우리 손으로 없앨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반발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무마할 수 있으리라고 보옵니다. 대하목차도 갈무영의 의견에 찬성하자 칸 역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칸은 군사들을 무장시켜 막사의 양쪽 휘장 뒤에 숨긴 뒤에 소빈출거를 편전으로 들게 했다. 막사로 들어선 소빈출거는 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청했다. 소신이 무능하여 고구려 군사들에게 패했습니다. 군법에 따라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칸은 노한 기운을 띠고 소빈출거를 꾸짖었다. 싸움에서 패배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허나 너는 고구려 군사들과 내통하여 일부러 싸움에 진 것이 아니냐? 짐은 진작부터 네가 고구려의 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라. 칸의 명이 떨어지자 좌우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와 소빈출거를 덮쳤다. 저항도 못하고 포박당한 소빈출거는 목청을 두어 결백을 주장했다. 억울합니다. 소신이 한시도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음을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 일입니다.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이리 불문곡직 결박하십니까? 그때 숨어있던 갈무영이 결박되어 무릎 꿇려진 소빈출거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네가 감히 죄가 없다고 말하니 가소롭구나. 낸 너의 목을 베어 억울하게 죽어간 아란사의 혼을 위로하리라.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사랑을 무너뜨린 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순간에 느끼는 희열로 심하게 떨렸다. 소빈출거는 갈무영을 알아보고 그제서야 광개토태왕이 일러준 말에 조금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칸과 갈무영이 작당을 해서 그의 목숨을 취하려 하고 있었다. 소빈출거는 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광개토태왕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만류하던 광개토태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게 후회막급이었다. 이자의 목은 소신이 손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갈무영이 칸 앞으로 나아가 청했다. 칸은 포박당한 소빈출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음이 거북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를 내보내고 싶었다. 칸은 갈무영의 뜻을 받아들여
성체 밖 멀리 벌판으로 데려나가 처형하도록 했다. 갈무형은 소빈출거를 끌고 가며 빈정거렸다. 그래, 내가 죽은 줄 알고 마음 푹 놓고 있었겠지. 소빈출거의 눈에 비친 갈무형은 여전히 퇴폐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 얼굴이 아란사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니 주먹으로 뭉개버리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아란사가 갈무형과 심상치 않은 관계란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격렬한 질투심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능욕하고도 이리 살아있더란 말이냐? 소빈출거는 무서운 눈빛으로 갈무형을 쏘아보았다. 그렇다. 나는 진작 그녀와 함께 떠나야 할 목숨이었지만 원한을 갚기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다. 갈무형은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내뱉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우던 아란사가 떠난 빈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정오와 복수의 감정만이 남아서 부글부글거리며 끓고 있었다. 갈무형은 소빈출거를 술에 태운 후에 성체 밖 인적이 없는 벌판으로 끌고 갔다. 이곳은 주로 시신을 풍장하는 곳으로 맑은 날에도 하늘을 뒤덮는 까마귀떼로 인해 어둡고 얼씬연스러운 분위기가 났다. 갈무형 일행이 당근자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까마귀들이 새로운 먹잇감을 반기며 일제히 모여들었다. 마치 우박이라도 떨어지는 듯한 날갯짓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공포야를 낳았다. 군사들은 이미 수명을 다하여 바짝 마르고 속이 텅 빈 고목 아래 소빈출거를 꾸란쳤다. 바닥에는 해골들이 뒹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모래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아란사에게 용서를 빌도록 해라. 갈무형은 칼을 높이 세우며 으르렁거렸다. 마지막 순간이 되자 소빈출거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이제까지 마음에 담고 있던 분노와 질투의 감정이 덧없이 느껴졌다. 소빈출거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자 갈무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극한의 두려움에 떨며 비참하게 애걸하다가 절망 속에서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갈무형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갈무형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소빈출거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의 의연함을 깨뜨릴 수 없음을 알았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무의미했다. 갈무형은 드디어 죄인을 참수할 때 쓰는 배도를 높이 지켜들었다. 죽음의 순간을 감지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피를 토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칼날이 떨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갈무형이 악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군사들이 갑작스러운 병구에 놀라 그의 몸을 살피니 등에 화살이 깊이 꽂혀 있었다. 돌발 상황에 겁을 먹은 군사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한때의 군마가 흙먼지를 날며 달려들었다. 말들이 달려오자 바닥에 내려앉아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군사들을 뚫고 소빈출거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곳까지 내달았다. 사내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갈무형의 군사들은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하고 주위를 에워싸고 맴돌 뿐이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사내는 말에서 내려 포성을 풀어주며 물었다. 소빈출거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갈무상이었다. 아니,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갈무상은 소빈출거를 구하려고 성체 안으로 잠입하여 진랄맹극을 찾아갔었다. 진랄맹극은 평소에 좌현왕을 신봉하던 인물인데다가 영향력 있는 부족장이었다. 갈무상은 그와 함께 좌현왕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때 진랄맹극이 매수해둔 궁인으로부터 좌현왕이 궁 밖으로 끌려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랄맹극은 신복들 중 용맹한 자 20여 명과 빠른 준말을 갈무상에게 내주며 서둘러 좌현왕 뒤를 쫓아가도록 했다. 이들은 갈무형이 소빈출거를 참하려는 순간 그곳에 당도했고 진랄맹극의 부하가 화살을 날려 갈무형을 쓰러뜨리고 소빈출거를 구할 수 있었다. 갈무상은 소빈출거와 함께 파림좌기에 주둔하고 있는 고려 군사들의 진영을 향해 말을 달렸다.
고구려 군사들의 진군이 시작됐다. 광개토 태왕은 고타와 소빈 출거를 선봉으로 삼아 송막으로 나갔다. 이낙인 원장의 목적지가 드디어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먼지가 일고 있는 황량한 초원이 보였다. 누렇게 변색된 풀들이 달아나지도 못한 채 애처롭게 몸을 숙이고 있었다. 흙먼지가 가실 때쯤 대규모의 거란 군대가 모습을 나타냈다. 견갑에 두꺼운 양피를 뒤집어쓰고 투고 대신 털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쓴 거란 군사들은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초원을 떠도는 망령처럼 서 있었다. 백한 소빈술거의 이름이 수놓인 깃발을 중심으로 각 부족을 나타내는 깃발들이 고구려 군사들을 위협하기라도 하려는 듯 맹렬하게 휘날렸다. 광개토 태왕은 이미 소빈 출거를 통해서 거란의 전술을 통달하고 있었다. 거란족의 군단은 각기 부족별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각각의 부대별로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군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각 군단의 연결고리를 끊어 고립시킨다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칸이 이끄는 본진만 붕괴시키면 나머지 부족들은 싸울 의욕을 잃고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광개토 태왕의 명을 받은 아불파인과 고타는 각기 휘하의 철기병을 이끌고 칸의 본진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해갔다. 이를 보고 거란군은 그들의 습성에 따라 군단별로 흩어져서 철기병들을 에워싸려 했다. 철갑으로 무장한 고구려의 중장기병에 비해서 몸이 가벼운 거란 경기병의 기동성을 10분 활용하려는 전술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흩어진 사이 고구려의 철기병들은 일제히 활을 쏘며 돌진에 들어가서 군단 간의 틈을 벌렸고 그 뒤를 따라 창수와 검수, 보습으로 이루어진 보병들이 흩어진 군단들을 하나씩 포위해서 무참하게 괴멸시켜 나갔다. 철기병의 기세에 압도당한 칸은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을 통제하기는커녕 목숨을 건져 달아날 구멍만을 찾았다. 칸이 이런 상태인데다가 좌연왕 소빈 출거까지 고구려군과 합세를 하자 본진의 군사들은 더 이상 고구려군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거란 군사들은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철기병의 날카로운 창날에 등이 꿰고 성난 말들의 발굽 아래 머리가 터져 쓰러졌다. 앞장선 고타는 온몸에 피치를 한 채 칸의 깃발에 있는 곳으로 말을 휘몰아 달렸다. 깃발 위에 쓰여진 소빈수거란 글씨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무섭게 뛰었고 피가 모두 증발해버릴 듯 끓어올랐다. 잔인하게 피부치들을 짓밟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놓은 증오스러운 이름이었다. 고타는 자신이 소빈수거의 목을 벤다고 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소빈술거를 베는 일은 자신에게 지워진 책무였으며 지울 수 없는 소명이었다. 소빈술거는 고타가 끓어오른 분노와 적개심을 폭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소빈술거는 옆에서 달려드는 철기병들을 피해 후방으로 돌아왔다. 이미 호위병들조차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으므로 단기로 달려야만 했다. 그런데 칸의 위용을 뽐내는 화려한 채색으로 한껏 치장한 그의 외양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더없이 좋았다. 소빈술거의 모습을 발견한 고타는 온몸에 털이 모두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원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고타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말을 책찍질하여 달아나는 소빈술거를 단숨에 따라잡았다. 그리고는 말을 나란히 달리다가 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잡아 땅 위에 내동댕이 쳤다. 전력을 다해 달리던 말에서 떨어진 소빈술거는 뼈가 부러졌는지 운신을 못한 채 누워서 신음소리만 냈다. 말에서 뛰어내린 고타는 소빈술거를 발로 차서 바로 눕힌 다음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소빈술거는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했다. 순간 고타는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벽이 무너져 내렸다. 소빈술거의 모습 어디에도 그동안 상상했던 잔혹하고 위압적인 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물에 빠진 쥐처럼 한심하고 초라한 자가 수십 년간 자신을 악몽에서 떨게 만들었던 장본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고타는 이 간극을 깨닫자 허탈함으로 인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소빈술거의 모습을 바라보던 고타는 넉나간 사람처럼 돌아서 말에 올라타며 태양이 사라지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소빈술가는 고타가 사라지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곧 또 다른 고구려 군사들이 몰려올 터였다. 소빈술가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일어서서 주인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말에 몸을 실은 후에 정신을 잃었다. 영리한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지 주저없이 달렸다. 소빈술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니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이 몰려왔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많은 횃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성체가 보였다. 소빈술가는 온 힘을 다 짜내어 성문을 열라 외쳤다. 성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열렸다. 그런데 소빈술가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한때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다짜고짜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피할 기력조차 없었던 소빈술가는 단칼에 목이 떨어졌다. 사방에 피가 튀며 머리가 바닥을 눌렀다. 놀란 말은 앞발을 들고 높이 뛰어올랐다. 그때 한 사내가 나서더니 채 눈을 감지도 못한 소빈술가의 머리를 들고 치를 쳤다. 질투가 화를 불렀구나. 횃불 아래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거란의 대족장이자 소빈출거의 신봉자이기도 했던 진랄맹극이었다. 진랄맹극은 소빈출거의 연통을 받고 칸과 그를 따르는 부족장이 고구려를 치러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좌현왕을 따르는 부족장들을 규합하여 성체를 장악했던 것이다. 진랄맹극은 군사들의 명에 소빈술가의 목을 장대에 매달아 성벽 위에 높이 세우게 하여 칸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편 전장에서는 이미 전의를 잃은 거란 군사들이 속속 항복을 해왔다. 광개토 태왕은 이미 대세가 판가름났다고 판단하여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성을 모았다. 그리고 소빈출거를 내서 남은 거란 군사들을 포용하도록 했다. 소빈출거가 직접 나서자 거란의 부족장들은 더 이상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소빈출거가 나타나자 거란의 전사들은 기뻐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고구려 군사들과 함께 속막으로 들어선 소빈출거는 광개토 태왕과 많은 부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칸에 즉위했다. 소빈출거는 즉위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젊은 광개토 태왕에게 무릎을 꿇고 신의와 충성을 맹세했다. 소빈출거는 광개토 태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태왕은 비록 자신의 절반의 세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기상과 하늘을 뒤덮을 웅장한 포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한없는 도량까지 모든 걸 갖춘 인물이었다. 소빈출거는 고구려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과 광개토 태왕과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술잔을 기울였다. 적이 되어서 어떤 고구려와 거란 사람들은 어느새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두 나라의 화평과 새로운 칸의 등극을 축하했다. 흥겨운 노랫가락이 초원으로 퍼져나갔다.
며칠 후 광개토대왕은 소빈출거를 비롯한 부족장들의 전송을 받으며 귀국길에 올랐다. 고구려 군사들의 행렬 뒤론 저항하던 부족들에게 노획한 많은 전리품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마들이 뒤를 따랐다. 고란 원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김하군을 위해서 필요한 혈통이 좋은 말들을 잔뜩 구해서 돌아가는 고구려 군사들의 발걸음은 바람이 구름을 밟고 가듯이 가벼웠다. 광개토대왕은 도성으로 돌아가면서 전혀 엉뚱한 길을 택했다. 만일 빨리 도성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면 진격해 올라온 길을 뒤집어오는 방법이 가장 적합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양평으로 남하하는 길을 잡았다. 양평성은 요하의 지류인 태자하 좌안으로 후연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광개토대왕은 군대가 양평에 이르러 군사들을 쉬도록 한 후에 양평 성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연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연은 북이와의 싸움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사옵니다. 모영수는 안간 힘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세를 미은치 못하는 형편이옵니다. 이 틈을 노려 친다면은 선대에 당한 치욕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광개토대왕은 하늘을 꿰뚫어보는 듯한 총결인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곧 멸망하리라. 지금 저들의 이 전투에 우리가 뛰어들 필요는 없다. 광개토대왕은 연의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견했다. 하지만 쥐도 마지막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뜯는다 하지 않던가. 광개토대왕이 오랜 원정에 고단한 군사들을 이끌고 양평까지 내려온 이유는 혹시나 후연이 북위에 밀려 화북을 포기하고 요동 땅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광개토대왕은 한동안 양평에 머물며 고구려 군사들의 위용을 보여줌으로써 후연에게 미리 경고를 했다. 그러나 후연에서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변방에 오래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군사들을 이끌고 도성으로 향했다. 이로부터 불과 몇 년 후 후연의 왕인 모영수가 죽었다. 모영수는 후연을 세우고 문무에 뛰어난 능력으로 내정을 안정시키고 전년보다 더 넓은 영토를 경략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아들인 모영보가 왕위를 잇기는 했지만 그는 선왕의 업적마저도 지킬 능력이 없었다. 이후로 후연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출연 이완호, 이종구, 배한성, 이정구, 유만준, 김태웅, 이은주, 이재웅, 곽용상, 원호섭, 이상훈, 이장원, 박영화.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40부 거란정벌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